정말로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에는 쿠바를 상대로 새로운 군사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먼저 미국 군대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했고 그곳에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곧 미국인들이 70년 동안 기다려온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것은 쿠바의 새로운 여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트럼프가 이 시점에 다시 쿠바를 떠올렸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직 이란과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전날 미국 국무부 대표들이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쿠바 관료들과 만남을 가졌고 그 중에는 노령의 독재자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미국 관리들은 협상과 마지막 경고를 위해 쿠바에 도착한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쿠바가 친미 성향이 된다면 온갖 혜택을 약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국무부 대표들이 쿠바의 아바나로 가서 쿠바 관리들과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노세한 독재자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의 조언을 무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 대표단은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링크 위성 통신을 통해 인터넷 연결 복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 자체가 외교적 돌파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 전용기가 쿠바에 착륙한 것이 10년 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한 이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10년 전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번에는 쿠바는 사회적 붕괴 직전에 있으며 미국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쿠바계 후손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보에 훨씬 덜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지만 참가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 라울 기에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만 예외였는데 그는 카스트로의 손자입니다. известный как Раулито-младший. 카스트로는 미국에서 그의 할아버지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쿠바의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엑시오스에 따르면 협상 결과 미국 관리들은 카스트로 정권의 쿠바 경제가 자유낙하 상태에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섬의 지배 엘리트에게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기 전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핵심 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 접근 권한 제공 제한과 쿠바의 경제 및 국가체제 개혁 필요성 논의 외에도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를 촉진하는 미국의 오랜 정책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미국이 갑자기 쿠바의 과거 잘못을 잊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는 오직 쿠바가 조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1959년 혁명 이후 섬에서 자산과 재산이 몰수된 미국 시민과 기업에 쿠바가 보상을 지급할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정치범 석방도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쿠바 국민에게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미국에게 쿠바의 가장 큰 문제는 쿠바가 중국과 야만적인 러시아인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외국 정보기관, 군사 및 테러 단체들이 쿠바 정부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영토에서 100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쿠바 관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가 키웨스트에서 남쪽으로 90마일 떨어진 섬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 관리 중 한 명의 인용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쿠바 지도자들이 행동하지 않거나 행동할 수 없다면 그 섬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는 쿠바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군대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사실을 상기시켰고, 이후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70년 동안 기다려온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용하자면 쿠바를 위한 새로운 여명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아주 곧 트럼프의 이 위대한 힘이 70년 동안 기다려온 그날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을 쿠바를 위한 새로운 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쿠바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훌륭한 쿠바계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마이애미에는 잔인하게 박해를 당하고 가족들이 살해당하고 폭력을 겪은 많은 쿠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자신감은 머지않아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러시아산 석유를 실은 유조선 한 척이 쿠바로 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전면 봉쇄를 위협했지만 결국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유조선 유니버설이 현재 러시아산 화물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 쿠바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은 러시아의 비스티나 항구에서 출항하여 4월 6일 소브라지텔리 코르벳함의 호의를 받으며 발테를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그 코르벳함 이름처럼 영리하다고 자랑할 수는 없겠네요.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흑해함대의 프리기타민 아드미랄 그리고 로비치가 대서양까지 그를 계속 호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러시아가 지금 이 화물을 쿠바로 운송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날 그곳에서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트럼프의 모든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쿠바에서 원하지 않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러시아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군사적으로 호위하여 쿠바로 보내면서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가 과연 뭔가를 할지.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제 작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이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몸 건강히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